세무사 시험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택스의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세법적이거나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셨던 세무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사 적극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무사의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어떤 걸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사로서의 직업적인 만족도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자유. 시간에 대한 자유가 근로자들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 뭔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제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는 거니까 그것들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과 시간에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말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주말에 이렇게 스케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스케줄을 내가 다 조정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소득적인 게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걱정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자유로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저희가 세무사 회의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보수교육이라는 꼭 세무사들은 꼭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와,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아직도 한창이다. 회사에 소속해 있거나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내 사업인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 내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고 그럼 거꾸로 내가 업을 언제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한 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따른 수익도 우선 나에게 많이 귀속된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준비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한 10년 정도가 넘어서 준비했었을 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연한 기회로 저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세무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대학교를 다닐 때도 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세무사란 직업을 알게 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아마 저희 선배님들보다 다 똑같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나 세무사 돼야지라고 태어나신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무사란 자격을 접하게 됐고 그 접하는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학이나 학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세무사님의 경험상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세요? 만약에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독학이라는 것보다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아무래도 정해진 일반적인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게 학원이 되시든지 요즘에는 온라인도 많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가장 큰 방법은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투입 대비 아웃풋이 좀 좋게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면 수험생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려요. 옛날처럼 내가 이 책을 다 보면은 합격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변수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수험생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통상적인 커리큘럼을 좀 따라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있고 주관식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 절대적인 평가인 거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세무사 시험의 응시생 수가 23년도에는 만 몇 명? 그래서 한 30% 넘게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증가는 응시생은 이제 증가한다고 하면 합격자 수는 제한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쟁률이 조금 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시험을 봐보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런 응시생들이 많아지고 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한 해 한 해 더 빨리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 후에 바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아, 네. 만약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하면 시험만 합격생인 거고, 정식적으로는 세무사는 아닙니다. 그럼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습이라고 표현하는데, 6개월 정도의 현장에서에 대한 시습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세무사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합격생이었고, 수습을 거치고 나면 이제 등록생이 되는 거고, 등록생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른 세무법인과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무세무사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분들 밑에서 경험을 조금 더 쌓는 방법이 있고, 개업세무사라고 표현하는데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근무세무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개업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고요. 저 때는 수습이 뿐만 아니라 근무세무사를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요즘에는 그 기간이 조금씩 단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나는 근무세무사가 만족돼서 10년 가까이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세무사의 개업의 길이 아니라 뭐 금융기관을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게 취업하셨을 때에 베네핏을 받는 자격증으로 활용하신 분도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스케줄 같은 게 좀 어떠실까요? 네. 이게 장점이 자기 사업을 하는 거에 장점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도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단점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어떻게 따지면 장점일 수 있는데, 거꾸로 따지면 단점이실 수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들은 계속 하면 할수록 업무나 일은 끝이 없거든요. 워라밸이 좋고 싶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 나는 워라밸이 좋다라고 해서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실망하실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내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많이 한 것만큼 많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무사 시험이 아마 더 적성에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추천을 좀 해주실지, 세무사님의 개인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당연히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란 자격증을 따면 당연히 더 좋은 건데, 최근에는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이 결국에는 내가 사업의 오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수익이 창출되고, 아마 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결국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경제 흐름과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저도 필요하고 권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희 예전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무사도 예전 같지 않다. 예를 들면 AI 발전으로 세무사업은 곧 없어질 거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AI가 발전되고 나면서 우리가 루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만약에 단순하게 세무사, 즉 기장시장이란 대리라는 업무를 통해만 내가 수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힘든 거는 맞고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나면 시장의 확정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신고 대리 업무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컨설팅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기장이라고 하는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라고 하는 더 나은 업무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도기 과정이 있는데, 자격증이 주는 것들에 대한 무게는 시발점으로 오는 거고, 그 후에 내가 얼마만큼씩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똑같은 세무사도 이제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세무사와 그렇지 않은 세무사가 몇 년 뒤고 나면은 훅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거죠. 세무라는 것들은 다양한 업체에서 많이 결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도 인간이 고유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업무만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하실 수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들 중에 아무래도 세무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확장되거나 다른 분과 협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세무사 시험을 응시 한번 해보셔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